어느 게 더 나쁘냐? 밀가루 음식이 더 나쁘죠. 왜냐하면 쌀밥 속에는 글루텐이 별로 없어요. 글루텐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밀 속에 많이 들어있고 보리라든지 이런 호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 사람마다 이걸 잘 소화를 시키는 사람이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소화를 시키는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 이것을 글루텐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문제죠. 이 글루텐이 한마디로 분해가 될 때 이렇게 완전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분해가 돼요. 불완전하게 된 부분은 우리 장 점막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역으로 이런 불완전하게 분해된 이런 단백질들이 미생물들의 분포를 바꾸게 되고 나쁜 미생물들을 만들게 되고 장 점막을 손상을 주죠. 그래서 장 점막이 손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장 안에 있는 많은 독소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도 하고, 또 장 점막이 손상을 받음으로써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하죠. 그래서 이게 암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아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효과를 다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암이 아닌 사람들한테서는 뭐 약간의 면역 저하가 오더라도 뭐 큰 그게 아니지만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 면역 저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에 대해서 약간 민감한 분들, 되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글루텐 밀가루 음식 먹고 나서 속이 더불어 가거나 가스가 치거나 뭐 뒷목이 아프다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글루텐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은 가능한 드시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1번이 설탕이죠. 설탕은 어쨌든 이당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장내 나쁜 미생물들에 의해서 포도당하고 그 과당하고 이게 둘로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한마디로 미생물들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당을 올리기 때문에 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버리는 거고, 가장 안 좋은 게 설탕이라고 그러죠. 설탕. 그리고 이제 밀가루 음식, 쌀밥. 그러면 이제 쌀밥하고 저는 밀가루 음식을 한번 생각해요. 저는 어느 게 더 나쁘냐? 밀가루 음식이 더 나쁘죠. 왜냐하면 쌀밥 속에는 글루텐이 별로 없어요. 단지 포도당이 많다는 거, 이거 하나뿐이지. 근데 밀가루 속에는 포도당이 단당류가 많은 반면에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글루텐이 이렇게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글루텐이 장 점막을 손상을 주고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 문제를 만들어내고 면역을 떨어뜨리고 해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쌀밥도 그렇게 좋은 건 이제 아니지요. 그리고 소금이 너무 많은 거. 근데 요즘에 소금을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소금을 최근에는 소금이 오히려 좋다 해가지고 병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트륨 같은 경우에, 나트륨은 우리 세포 레벨에서만 보자면은, 세포 레벨에서 우리 세포 안에 나트륨이 많으면요, 세포는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을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칼륨을 계속 안쪽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리적인 기능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위암 같은 경우에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나트륨에 의한 염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생겼을 때 여기에 나트륨이 계속 자극이 되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적당히 쓰는 것은 괜찮하지만 소금을 많이 쓰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소금 문제가 나왔을 때 주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주겸이 좋다, 주겸은 소금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사실 주겸 속에는 이렇게 좋다는 주겸은 소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미네랄들이 많아요. 주겸은 어때요?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이거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면은 이 바깥에 있는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타면서 재 속에 만들어져 있는 미네랄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아 들어가 있는 소금을 또 다시 굽는 거예요. 대나무에다 넣어서. 그러면 또 그 대나무 속에 있는 미네랄이 섞이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소금 양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나무에서 나오는 미네랄들이 계속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금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간수라든지, 그리고 쓴맛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굽는 가운데 타서 없어져 버려서 발암물질이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죽염들을 많이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된다 하는데, 죽염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죽염은 실제 소금 함량이 아주 적어요. 미네랄들이 많아져. 그래서 그 부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감자잖아요. 감자 있잖아요. 감자가 사실은 감자는 탄수화물만 있고 식이섬유가 없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감자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 근데 감자에는 칼륨은 많아요. 그래서 칼륨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감자를 먹는 것을 권하지만, 예를 들어서 칼륨이 필요한 사람들, 세포 탈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감자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감자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오히려 당 지수를 높이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감자도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과일은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이나 밀가루, 쌀밥 그건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과일은 환자들이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일을, 그래서 뭐 사과도 막 하나 먹고, 뭐 복숭아도 먹고, 막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러는데, 그것도 막 여러 차례 나눠서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막 몇 차례씩 이렇게 먹는 경우에, 이 과일은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과일이 좋다고 하는 것은 껍질뿐이에요. 껍질. 안에 과즙은 다 과당이에요. 과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 포도당을 통해서 이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포도당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단지 포도당보다 대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과일에 있는 과즙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무턱대고 과일은 좋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하고 탄수화물하고 관계는, 어쨌든 암은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거잖아요. 암에 일단은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탄수화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도당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이제 과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우리가 뭐 올리고당도 있고 다당류 계통으로 있어서 이제 식이섬유가 있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단당류가 문제죠. 단당류, 이당류가. 단당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도당. 그다음에 이제 이당류는 설탕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탄수화물은 그거잖아요. 단당류, 특히 이제 포도당. 포도당은 왜 암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암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포도당 뿐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먹는다 할 수 있어요. 지방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부 다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암은 포도당을 먹고 살고, 또 우리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포도당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으로서는 에너지 비율로 보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제일 떨어져요. 에너지 효율성이 한 18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왜 포도당을 가져가는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에너지도 만들어요. 대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포도당을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 만드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중간 과정에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이 암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도 만들지만 파생되는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이 젖산이거든요. 이 젖산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산성화를 시켜서. 그래서 암세포 주변을 젖산을 통해서 산성화가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가장 암세포가 성장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포도당을 이용한 대사거든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하고, 즉 포도당은 탄수화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탄수화물하고 관계는 암세포를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또 탄수화물 중에서는 우리가 식이섬유 같은 거, 다당류는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당류는 우리 몸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는 소화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암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뷰티릭산이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지방산들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특히 H닭 유전자라든지 이렇게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들을 억제해버리는 그런 성분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식이섬유가 장 안에 있는 발암 물질들 같은 경우를 빨리 끄집어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또 장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밥이 되거든요. 오히려 나쁜 미생물들을 몰아내고 좋은 미생물들을 만드는 밥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장이 좋아지고 또 면역이 좋아지게끔 하는.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들 중에서는 암 환자가 필요한 탄수화물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식이섬유가 많은 게 좋다.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저는 이제 고구마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구마 속에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이뉼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토시아닌, 또 베타카로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같이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구마 속에는 칼륨이 많아서 세포 탈수를 막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고구마가 대부분에서는 높게 나와요. 탄수화물을 하는 부분에서는 고구마를 제일 추천을 많이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채소라 이런 거 다 그거죠. 그래서 비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일반적으로 십자화과 식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 이런 부분들은 다 탄수화물이 있으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미네랄도 있고, 이래서 그 야채 종류는 대부분 다 좋은 것 같고, 또 탄수화물, 우리 과일들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과일들은 과즙을 좀 피해야 되고, 되게 껍질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껍질 속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껍질을 많이 먹는 방법들을 이용한 식품들이 우리 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